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대표입니다. 지난 주말은 불장은 오지 않고 비트가 하락하였지만 저는 아직 메이저 코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벌써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가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불장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처법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앞으로의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주말 하락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실 만한 바로 중국 스촨의 채굴 중단 이슈 때문에 비트가 33,333달러까지 밀렸다가 지금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촨 지역의 비트코인 채굴량에 중국 내 2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채굴업자들이 중국이 아닌 텍사스라든지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기사를 봤을 때 머지않아 해시레이트 감소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또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프 부켈레 또한 세계 각지의 광부들을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채굴장 폐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시기는 6월 25일 이후에는 더 이상 해시레이트에 대한 우려로 큰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와 미국 정부의 기조에 따라 있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환경 문제를 언급하자 3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추락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가 계속 추락하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아직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홀딩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려 다시 비트코인은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비트코인이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50% 이상이 될 때 다시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결제 시스템에 도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세계 2위 부자이고 암호화폐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중단은 재생에너지 사용률 50% 달성을 더욱 앞당겨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활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2024년 정점을 찍는다면 296테라와트시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는 1억 3,050만 톤의 탄소 배출을 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번 수찬의 채굴 중단은 친환경 측면에서 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채굴자들이 재생에너지 활용 100%의 목적을 두고 있는 엘살바도르나 미국 텍사스로 이주하여 채굴을 진행을 한다면 친환경 에너지 활용 50%라는 수치에 빠른 기간 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FOMC 회의 결과에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아직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나왔고 인플레이션 예상 수치도 2%대에서 3%대로 높여 자산 시장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아직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지원금 규모는 실업수당과 정부 지원금을 합쳤을 때 월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이 풀리고 있으니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 수단에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장을 두 가지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횡보를 하면서 지금처럼 하락을 주면서 알트들의 패닉셀을 유도하면서 어느 순간 긴 꼬리 형태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과 두 번째는 어느 순간 저점에서 급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여러분께 경우에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번 주말에는 채굴 이슈가 터져 아쉽게 하락을 하였지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하락하는데 너는 지난 영상에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코인킹에서 말하는 이진환 대표인 제가 말하는 관점은 단기간에 오른다 내린다의 단타적인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의 추세상의 비트코인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최근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억만장자 투자자 이자 포인트 72 에셋 매니저먼트의 대표인 스티브 코엔은 나는 암호화폐에 깊이 빠져들고 있고 완전히 변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암호화폐에 대한 게임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최종 결정을 했고 지금 타이밍이 결코 좋지 않지만
누가 알겠냐며 이런 상황에서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록체인의 이면에 있는 기술과 그것이 얼마나 혁신적인지에 따라 신경을 쓰며 돈을 주고 암호화폐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암호화폐. 이 시장에 또 한 명의 거물급 투자자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스티브 코엔의 소식도 면밀히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의 의원이 다음 달 의회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의 내용은 파라과이를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 파라과이의 헬만 하가 모스당 의원은 최근 엘사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국정화폐로 사용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파라과이 또한 뒤처지지 않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나라의 화폐보다 비트코인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엘사바도르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소식들 중 선진국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소식이 아니라면 더 이상 큰 호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보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이용해 국가 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원화가 파라과이의 화폐보다 50%가량 가치가 높은데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원화를 매입한다면 50%의 차익과 김치 프리미엄의 차이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들을 반갑게 여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정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차트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오늘 1일봉 기준으로도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주봉과 월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1일 월요일 기점으로 전 주봉의 저가를 깨는 흐름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으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흐름상 알트와 비트의 매집 시기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다시 월봉으로 보면 사실상 월봉은 지난달의 시간에 비해 아직까지 월봉은 흐름상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비트의 흐름이 먼저 나오고 선행이 나오고 알트의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월봉을 보시면 5월에 월봉의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월봉상 알트들은 흐름이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는 계속적으로 횡보 하락의 흐름을 주면서 알트를 추가적인 하락으로 패닉셀을 유도하고 7월 이후로 감아서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월봉으로서 골든크로스가 난 이 월봉의 이평선 기준으로 다음 달에 눌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시 반등이 일어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월봉산 긴 흐름을 보고 비트코인과 메이저 흐름에 있어서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보시면 비트는 월봉을 깼지만 알트들은 월봉의 흐름상 아직 저점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보다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매수로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구간이지 계속적으로 손절을 하면 피해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현재의 가격에 풀매수를 할까요? 거의 없습니다. 바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적당히 물리고 존버를 하는 것이 결국 극대화된 수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트는 아직 월봉의 저점을 깨는 흐름이 6월에 나왔지만 아직 알트들은 저점이 깨지지 않았다. 이럴 경우는 월봉의 알트들의 저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고 그때 나오는 패닉이 정말 들어갈 만한 구간이고 매수를 해야 하는 구간이다. 지금부터 그리고 패닉까지는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구간이지 지속적으로 손절을 하고 저점을 기다리다가는 결국 세력의 소나기에 놀아날 뿐입니다. 이슈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마시고요. 내가 어떤 장을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한 정보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